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면에 순천 지역 인구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를 앞지르면서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가 28만 2,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만에 인구 3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호남 지역 인구수는 광주와 전주, 익산 순으로 부동의 3대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꾸준히 늘어난 데 반해 익산시 인구는 불과 1년 만에 5천여 명 넘게 줄어들면서 순천이 익산을 제치고 호남 3대 도시로 등극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은 뭘까? 올 상반기 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정주 여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태 환경 만족도가 34.5%로 가장 높았고 주거 여건이 24.6%, 대중교통과 도로가 12.3%, 문화체육과 교육 환경, 취업 창업 기회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 시책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환경, 생태 모든 게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보여준 것이 비록 그 남도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기보다는 모여드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씩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쟁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 전략을 앞세워 도시 규모를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 생태관광 벨트를 비롯해 생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룡과 서면산단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만들어서 산업단지의 오염원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이 직접 생태도시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의 극명한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반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순천시. 생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이달 초부터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고흥군 순서인데요. 고흥군은 올해보다 국비를 100억 원 정도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국비는 1,722억 원. 올해 1,620억 원보다 6.3% 더 많은 규모입니다. 고흥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최대한 많은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가운데 한 곳입니다. 우리 군이 1년에 벌어들인 세입이 약 5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은 8천억이 넘기 때문에 많은 국토비를 가져와야만 지역 발전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국비가 늘었다는 것은 고흥군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요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 46건, 계속 사업 107건 등 모두 153건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주요 사업 중에는 나로 우주센터 2단계 사업과 우주과학관 확장, 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등 항공산업과 관련해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나 전동 수직 이착륙기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파악하고 군에 사업이 왜 필요한지 등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흥군은 각종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 예산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 군 예산 규모가 8,9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군의 1년 예산이 2018년 말에 7,020억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418억 원으로 한 1,400억이 늘었고 금년 말에는
8,900억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비하면 뭐 무려 1,900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셈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미래비전 130 플랜의 예산 1조 원 시대 달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고흥 도덕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무려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농업의 빅데이터를 접목해 생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청년들의 창농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도덕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국비 590억 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단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열대 작물과 친환경 농자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주민과 청년들이 온실을 임대해 스마트 농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재배 농법에 대한 시험, 영농일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찾아내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약 30% 정도 높여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진행 단계지만 창농을 꿈꾸는 청년들의 교육은 2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약초와 한방 분야 석사 과정을 밟은 36살 임성민 씨.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을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특용작물이라든지 원래는 인삼 쪽이라든지 새싹 인삼도 사실 터널식 스마트팜으로 사용해서 많이 이제 재배를 하려고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보고 있고요. 교육생들은 이론 수업이 끝나면 온실에서 직접 실습을 하게 됩니다. 작물이 재배되는 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기존 재배 방법보다 30% 향상된 성과물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부 청년들은 혁신밸리에 구성되는 실증 단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마트 농업 관련 산업체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에도 취업을 하게 되고요. 또 일부 청년들은 이제 본 고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창농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고흥에도 창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농업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생산 효과 증대와 더불어 청년들의 귀농과 연관 기업체 유치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계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대한조선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섰고 현대 삼호중공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일감을 쌓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상에서 건조 작업이 한창인 유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이 그리스에서 수주해 내년 3월쯤 인도를 앞두고 있는 아프라막스급 선박입니다. 그동안 대한조선은 경제성이 높은 아프라막스급 선박에 주력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코로나19 사태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척을 새로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현재 대한조선이 건조하고 있거나 인도 예정인 물량은 모두 17척. 다행히 지난해 거둔 성과 때문에 이미 내년 건조 물량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한조선은 앞으로 아프라막스 크기의 1.2배에 달하는 스웨즈막스와 LNG 추진선까지 영역을 넓혀 물량 확보에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프라막스하고 스웨즈막스 비슷한 비율로 수주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비슷한 비율로 수주를 해가면서 어떤 시장 상황을 맞춰갈 예정이고 앞으로 조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LNG선도 많이 발주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해갈 방향은 LNG 추진선으로. 지역의 대규모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도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LNG 추진선 분야에서 수준 높은 국내 기술력을 앞세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추진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해운업계. 실제로 LNG 연료를 쓰는 철광석 운반선 4척을 수주해 세계 최초로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현대사모중공업이 확보하고 있는 수주 잔량은 모두 63척. 올해도 14척을 새로 수주했고 내년에도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LNG 추진선 건조 물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기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규제를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LNG 관련 기술에 특화된 사업장으로 LNG 추진선을 위주로 수주가 대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당사의 미래 전략도 이런 LNG 친환경 기술에 기반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해운업 불황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적자 생존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경쟁력을 앞세워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고흥 방문의 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에 어려움이 많았죠. 고흥군은 내년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확충하고 관광 기반과 함께 해양 레저 스포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추진된 2020 고흥 방문의 해. 올해는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악재로 관광 산업이 침체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소록도와 우주과학관, 분청문화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소규모 성과도 보였습니다.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산업관광지로 선정된 겁니다. 여행업체에서는 올해 단 한 건의 여행 실적도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보존하고 갖고 온 아름다운 숲과 섬, 해양 경관 등의 관광지가 전국적인 비대면 청정 관광지로 관심받아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흥군은 내년부터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발사 전망대와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 시설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또 고흥 출신 유명 인물의 관광 자원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유자와 석류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대표 축제를 육성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파령섬과 편백숲, 쑥섬과 연홍도 등 섬과 해안도로의 경관을 살린 관광지가 활성화됩니다. 관광객이 묵고 갈 수 있는 대규모 숙박시설인 리조트와 민간 체험시설을 연계한 상품도 개발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관광 안내 서비스를 위해 VR 기반 사이버 관광 해설 시스템도 상반기 중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개별 여행객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군 직영 관광시설의 통합 입장권 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고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50만 명 줄어든 상태.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의 매력이 더해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넉넉한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고 값싸며 품질 좋은 물건이 다양한 곳,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 볼 시장, 영암군에 있는 오일시장으로 가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겨울에 쓸 김장을 하느라 분주한 시장 상인들. 찬바람에 차디찬 물을 써가며 김장을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영암 매일시장은 이름 그대로 매일 열리는 장이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나 방앗간 등 10개가 넘는 점포 가운데 문을 연 곳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40년 전 1원짜리 채소를 사다 팔았다는 김은옥 씨는 지금은 장사를 접은 상황입니다. 80년대까지는 야채 한 대가 없어요.
이 영암에. 그 나주로 가가지고 사갖고 오면은 뭐 호박 하나에 그때만 하더라도 1원씩 했어요. 1원. 가서 따가지고 1원씩 해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 오면은 5원 받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매달 5일과 10일이면 더 큰 장이 열리는데요. 바로 5일 시장입니다. 장날마다 시장에 와서 새우와 낙지 등을 팔며 아들을 키운 이금자 씨. 이제는 손자들 용돈 주는 재미에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나가고 이놈 다 팔아야 집에 가지라. 그럼 못 팔면은 못 가. 오늘 저녁 가량 있어야지. 손지들 용돈 주고 손지들 갈치고 편이야. 그럼 재미지. 그 옆에서 채소를 파는 박순자 씨는 50년을 장사한 베테랑입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까지 시킨 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노후 대책하려고 장에 나왔다지만 가만히 있기 힘들다 보니 오늘도 장사에 나섰습니다. 장 아닌 날은 수영장이던데 운동하려고 어디 댕기 딸하고 둘이 그러고 또 장도로면 이렇게 장 보고 뭐 어딨어 깝깝하고 5일 시장의 만남의 장소 가운데 하나인 의류가게. 장을 보러 온 어르신들이 꼭 한 번은 들리는 곳입니다. 45년째 옷을 팔고 있는 이윤자 씨는 어르신들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편한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편한 옷을, 나들이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고운 옷을 추천합니다. 할머니들이 가실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여기서 앉아서 쉬었다 가게끔 차 한 잔이라도 드리면서 그렇게 해요. 재래시장에는 그거의 정이죠. 북적북적하니 그렇게 해요. 시장에는. 도시하고는 틀리거든요.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를 함께한 지 벌써 60년째인 진양순 씨는 5일 시장 상인과 손님들의 허기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키운 팥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동짓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동지팥죽을 준비합니다. 팥칼국수를 주된 품목이 팥칼국수 합니다. 손님들이 저희 걸 찾아 싸세요. 1년 기다리시네 어쩌니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문으로 따지고 그러면 전혀 뭐 안 되거든요. 근데 보답하는 차원에서 잠깐 한 2달 정도 합니다. 시골이다 보니 찾는 발길은 줄지만 상인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영암 5일 시장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100년 정도 전통이 됩니다. 100년이 넘습니다. 영암은. 영암은 이제 한 100여 년의 전통이 있고 또 영암에 예전에 여기가 그 폭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암하면 그 기회고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똘똘 뭉치고 또한 열출산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또 서로 그 교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어른들의 걸음으로 걸리는 시간은 최대 30분.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짐을 들고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영암 5일 시장에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나름입니다. 할머니가 걸어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수레를 잡고 모셔다 드렸거든요. 터미널 여기 버스 타는 데까지. 그럴 때 정말 제 수레를 잡고 건너갈 때 제 마음도 정말 찡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미래도 기고 그래서 보람도 있습니다. 영암 5일 시장 상인들은 기본이 40년의 내공을 가진 장사의 달인들입니다. 넉넉한 인심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곳.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어서 오세요. 이곳은 영암 5일 시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